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당 지지율은 그리 높은 건 아니었는데 이 다카이치 총리 개인기로 승리를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른바 다카이치 돌풍의 정체는 무엇인지 또 이번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성공에 대해 양기호 일본학과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예. 다카이치 총리가 무슨 총리? 총재 될 수 있어요. 이거 얘기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다카이치가 총재 될 거다라고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네. 고이즈미가 될 거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고이즈미가 일반적으로 우세할 거라고 그랬었는데 네. 뒤집어졌죠. 그랬던 다카이치가 겨우겨우 총재도 되고 자민당 총리도 쉽게 안 됐어요. 공명당하고 연립 깨면서 그냥 겨우겨우 또 맞습니다. 총리가 예. 되네 만에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몇 석이요? 352석? 그건 이제 352석은 네. 일본 유신회까지 합쳐가지고 예. 자민당은 316석입니다. 자민당만 해도 단독 과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10석을 연립 넘었으니까 네, 거의 3분의 2에 육박했죠. 자민당 단독으로만. 선거 결과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아니에요. 일본 국민도 예상 못했고 예. 자민당도 예상을 못했고 아마 다카이치 총리 본인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투표 전날까지?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예. 일본 유신회하고 자민당 합쳐가지고 그때까지 과반수가 안 됐거든요. 과반수에 234석 정도가 되면 예. 이기는 거다 이렇게 좀 약간 기준을 낮게 잡았죠. 그러긴 했는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두 정당을 합치면 원래는 과반수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4분의 3이에요. 75%를 확보한 셈이 됐거든요. 다 먹었어 그냥. 엄청났죠. 예. 엄청났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역대 이제 일본 선거 결과를 좀 되돌아봤을 때 이번 결과가 어느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정말 그 단독 정권 하나의 정당이 300석을 넘은 사례라는 것은 상당히 예상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예를 들면 1986년에 300석을 얻었거든요. 자민당이. 낙하손해 때 중참 양원 동시선거에서. 근데 그때는 의석수가 512석이었어요. 예. 512석에서 300석. 그다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고이즈미? 400 그때는 이제 아베 때입니다. 12년 아베. 예. 480석에서 말하자면 294석을 얻었다든지. 예. 근데 이번은 465석에서 316석을 얻은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고 이제 더구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는 330석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14석을 말하자면 야당에게 물려줬는데 비례대표 때문에. 예, 비례대표 우리하고 이제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비례대표제하고 그다음에 지역구가 있는데 비례구하고 지역구하고 일본은 중복입 후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득표를 많이 얻게 되면 비례대표의 후보자를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이길 줄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비례대표 후보로 예를 들면 10번까지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한 5번까지밖에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석을 야당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본다면 예. 330석이 맞는 것이고 330석이면 이제 3분의 2가 310석이니까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이 전쟁 태평양 전쟁 이후에 처음이다. 신기록이다. 맞습니다. 이런 평가 있던데 맞아요? 그 얘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얻은 경우는 지금 자민당 내에서도 너무 많이 얻었다. 예. 이런 투정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일본 의원내각제의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기 해산이잖아요. 의회 그렇죠. 해산하고 예. 새로 이제 선거.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총리가 됐는데 선거 잘못하다가 지면 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안 하면 그때 꾸역꾸역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해산 승부수를 던졌어요. 원래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에요. 예. 중의원은 그렇고 참여는 6년인데 참여는 해산할 수 없어요. 근데 중의원은 참여연이 상원이죠? 상원입니다. 상원은 이제 임기가 6년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절대 해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의원은 총리가 가진 유일한 권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요를 임명하는 것하고 해산권이라는 것은 이 총리가 가진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주 고액 연봉에다가 비서에다가 넓은 방에다가 다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단 한순간에 실업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총리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 원래는 이게 이제 그 4년 임기지만 대체로 이제 중간에 많이 자르다 보니까 3년입니다. 평균 임기는. 평균 3년. 3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3개월 만에 잘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산권을 단행한 건데 사실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도 고민을 많이 하죠. 예. 이걸 하게 되면 사실은 이번에는 너무 춥고 한겨울 선거에다가 입시에다가
일본은 2월달 입시철입니다. 아, 2월이 입시철이에요. 입시철이에요. 그다음 예산. 우리는 12월부터 예산이 끝나고 1월달 시작되는데 일본의 예산 연도가 4월부터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2월, 3월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선거를 하고 예. 그러니까 불평이 많았는데 이제 단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민당하고 본인의 이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나요. 자민당을 보고 찍은 게 아니야. 예. 이번은 다카이치를 보고 찍은 거야. 예. 그러니까 자민당은 30%인데 본인 인기는 40%. 음. 가 아니라 뭐 40%더 높은 70%.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인기가 높은데 앞으로 이 인기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다 여러 가지 자본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지금 가장 인기도가 높을 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걸 진짜 1년 한 3개월 만에 이걸 해산시켜버린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인기가 제일 지금 높을 톱일 때. 예. 예. 하나는 톱일 때. 내가 이거 톱일 때 지금 이걸 해산해가지고 가장 의석수를 많이 얻어가지고 내가 일하기 편하게 만든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 얼굴로 선거를 치르면 그렇죠. 이전보다 나을 것이다. 내 그렇죠. 개인 인기가 높으니까. 개인 인기가 높으니까 예. 아예 이걸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면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민당 총재가 겨우 됐는데 예. 총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일본 유신회가 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과반수가 안 되니까. 어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인기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서 이겨내고 겨우 이겨내고 인기도가 높아지니까 아 이거 내가 해버리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의원 내각제인데 마치 대통령제처럼 나를 뽑을 것입니까 야당 대표 뽑을 것입니까 하면서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 선거회 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반장 선거가 돼버린 거야 인기 투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첫 여성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뭔가 세상이 좋아지고 바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가는 거지 하면서 몰표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민당 후보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냥 그야말로 다카이치 보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압승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의원내각제 선거에서는 총리 개인 인기로 야 나를 보고 자민당을 찍어줘 이런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있을 경우는 아베 때도 아베 인기가 더 더해지면서 물론 예, 이제 예. 실적이 있어야 되죠. 실적이 있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건데 예. 이건 뭐냐면 실적이 전혀 없어요. 총리 되건 지 3달밖에 아니니까 3달 동안 무슨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꿈만 개인 인기로. 희망, 인기 이걸로 예. 기대치 그걸로 그냥 밀어버린 거죠. 교수님 근데 이 총리의 의회 해산은 아무 때나 가능한 거죠 일단. 이게 아무 때나 가능한데 예. 이건 이제 영국하고 독일 같은 의원내각제 하는데 거기는 4년 거의 다 채웁니다. 아. 근데 일본이 거의 예외적이에요. 맨날 해 선거를. 예, 일본은 거의 예외적으로 총리에게 예. 그 권한을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국이나 독일보다 총리의 권한이 약해요. 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두 가지 예. 권력을 줬는데 하나는 언제든지 해산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는 강요는 마음대로 임명하세요. 이 두 개. 그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조기 예산 승부수를 던진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교 의혹이 있다. 이건 뭐예요? 맞습니다. 이제 가장 인기도가 높은데 앞으로 점점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 내에서 검찰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검찰에서 통일교 수사다가 그 예. 통일교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다카이치 언급이 무려 32번 나옵니다. 그리고 자민당 의원 290명이 명단이 나와요. 아 통일교 압수수색하고 이러면서 발견했나 그 명단을? 그렇죠. 그리고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예. 전부 다 일본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주간 문춘이라고 있는데 주강문춘이고 유명한. 네, 문해춘추 줄여서 문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전부 다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다 보도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특히 당선된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옛날 아베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기우다라든지 전부 다 이게 그 통일교하고 중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7세들.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전부 다 다시 복권됐어요. 이번에 다 당선됐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지면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하나씩 해가지고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데 예.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NHK 당수 토론에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당수 토론에서 공산당하고 일본의 야당들이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번에 나오기만 하면 선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이걸 지금 통일교 문제를 때려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뒤집자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그래서 아예 NHK 토론에도 안 나와버린 그래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승부수를 던져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카이치가 내 개인기가 인기가 높으면 내 개인기로 선거를 뚫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생각하고 성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다카이치 인기가 어느 정도로 많아요 일본에서? 거의 20대 30대는 한 90% 정도. 그러니까 와. 거의 뭐 그냥 예. 도저히 그 민주주의 국가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죠. 아니 진짜 2030 세대한테는 아이돌급 인기라던데 지지율 아이돌급이에요. 90%면은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희망을 본 거예요. 희망, 예. 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은 성장률 1%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계속 장기 침체해 왔어요. 그런데다가 리더라는 사람이 인플레에다가 서민들 감각이 없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예. 전부 다 부잣집 아들이야. 전부 다 세습 정치가야. 아베 명문가, 그렇죠. 아베 그렇죠. 기시다 그렇죠. 이시바 그렇죠. 전부 다 부모가 전부 다 장관급이었습니다. 아베는 할아버지가 둘 다 예. 총리였고 예. 할아버지는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총리였어요. 거기면 집안이 뭐. 예. 엄청난 집안이죠. 다 예. 황실하고도 연결돼 있고 예를 들면 아소 같은 경우는 황실 집안이거든요. 아, 조다로 전 총리 예, 황실 집안이 황실 집안. 황가하고 친척 관계예요. 예. 그런데 이 다카이치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사립대를 못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집까지 왕복 3시간인데 학교 끝나자마자 오면서 돌아온 길에 알바 뛰어가지고 겨우 거기 학비 댔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면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집에 가가지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느라 바쁩니다. 또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남편 아프잖아요. 간병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 미장원은 어디 가세요? 미장원 집에서 남편이 잘라주기도 하고 집에서 일하는 분이 잘라주기도 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 이번에 엄청 팔린 게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유세 다닐 때 입었던 패딩인데 예. 그게 한국 돈으로 65,000원이야. 그게 엄청 팔렸어. 예. 그러니까 완전 서민 감각이야. 예. 그리고 앞으로 성장시키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대,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사회보장. 나이 든 사람들이 혜택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혜택이 별로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 제도를 바꿔가지고 20대, 30대가 연금 문제에서 말하자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 예. 또 인플레 잡겠다. 예. 성장시키겠다. 옛날에 잘 나가던 일본 만들겠다 하니까 처음으로 예. 우리 서민 감각이 더 맞고 이 젊은 흑수저신화 사람, 흑수저 일종의. 출신. 예. 예. 20대, 30대 감각하고 잘 맞아. 예. 예, 그리고 나서 미래, 희망,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다. 일하고 또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하면 옛날에 무슨 아메리칸 드림처럼 예. 열심히 하고 성장하고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들이 꿈꾸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중단됐던 왜 30년 동안 장기 침체했으니까 예. 이제서야말로 지금 이제 새로운 일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모든 게 맞는 거야. 그냥 아이돌이야. 그냥 예.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나의 모든 환상이야. 뭐 그러다 보니까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예전에 알았던 일본 총리하고 그냥 달라요. 달라요. 제가 봐도 예. 남성, 여성 이런 것도 예. 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역대 일본 총리는 다 귀족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할아버지들이야. 예, 예, 그리고 예. 야당 대표도 정말 그거 정말 노다 총리요? 노다 총리도 잘못했는데 노다 전 총리요. 예. 지금 이미지도 보면 약간 나이 드셨어. 예, 예. 그런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맞아요. 당명을 새로 장명을 하면서 중도가 뭐야?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20대, 예. 10대, 30대들은 예. 여기 중도 그냥 무난하게 나간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급진 무슨 리버럴로 개혁을 해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계획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다카이치에 반대되는 노릇에서 중도. 예. 그다음 헌법 지키고 그다음에 너무 우경화되지 않겠다. 이건 매력이 없지. 그리고 예. 늙었어. 예.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는 말도 스피디감이 있고 현실 감각이 있고 예.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어. 빨라요 또 정책 집행력이. 그런 얘기 좀 하던데 일본 사람들 지금 혼내와 다떼마에라고 하잖아요. 특히 예. 이제 정치인들은 속마음 잘 얘기를 안 그렇죠. 한다는데 예. 이 다카이치 총리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직설적으로 맞아요? 얘기해요. 화법이 굉장히 단순해. 예. 간결하고 명료하고 예. 또 말을 지켜요. 작은 거라도. 예.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 그 기자들 물어보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제 끝나고 나서 화요일 날 기자회견 했거든요. 네, 월요일 날 저녁에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기자들이 하나씩 물어봅니다. 어느 신문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전에 총리들은 뭐냐면 네, 그렇게 하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다 응답을 해줘. 그 별거 아닌데. 별게 아닌데 굉장히 겸손해요. 네. 그만큼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일본 정치인들이 좀 우리나라도 뭐 일부는 그렇지만 좀 더 대중에게 좀 고압적이고 좀 권위적이고 아니, 기존 정치인들은 본인들은 그런 게 있나 굉장히 봐요. 겸손해요. 기시다 총리도 겸손한데 겸손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 사람들이 평민들이 보기에는 다 그래요? 귀족 집안이야. 그게 부인도 컸군요. 전부 다 재벌집이고 다 부인도요? 그런 게 그렇죠. 근데 이게 다카이치 총리는 나는 왜 겸손한가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해봤더니 너무 가난한 거야. 예. 어머니한테 얻었을 때 어머니가 경찰이었는데 맞고 자랐고 엄마한테 아이고. 약간 반항심도 있고 예. 그리고 그냥 알바 계속 뛰었고 겨우 예. 생활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흑수저 신화의 감동. 흑수 신화가 가지는 어떤 그 타고난 그 겸손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역시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이제 개헌 이거거든요.
다카이치는 개헌하겠다. 특히 이제 미 일본 평화협약 8조 이걸 이제 개정하겠다 요 얘기인데 다카이치가 개헌으로 이루고 싶은 건 뭐예요? 헌법 개정해가지고 뭐 지금 그 자위대가 예. 말하자면 집단적 자위권도 아니고 굉장히 전수방이거든요. 예. 전수방에는 남이 나를 공격해야 내가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을 이런 거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보통 국가 만들겠다. 영국이나 프랑스 정도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중국의 군사력에 충분하게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구조군요. 그렇죠. 구조를 바꾸는 팔조가 거예요. 아닌데. 그래서 외교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방력이 있어야 그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정식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정식 군대가 아니니까.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군대가 아니라는 정식 국가가 아니에요. 일본의 보통 우파들이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외교적인 그 영향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국방력이 있어야 북한이나 러시아 가장 중요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헌법 개정 구조의 개정 목표죠. 사실은 그 저 평화헌법 구조 개헌하는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의석수를 압도적으로 얻었으니까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당이 반대하건 말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건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한국과 달리 중참 양원이 있기 때문에 하원 상원에서 3분의 1을 통과해야 돼요. 참여연도? 참여연도 똑같아요. 3분의 1을. 예. 그런데 지금 참원이 어떻게 되냐면 자민당하고 유신회가 같이 합쳐도 해도 지금 120석입니다. 그럼 과반수가 124석이야. 예. 과반수도 안 돼.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고 예. 2028년 7월 달에 앞으로 이제 2년 반 남았는데 그때 압승을 하게 되면 예. 그때 참여위원회에서 또 압승을 해가지고 그래요? 3분의 1을 확보하게 되면 그렇구나. 그때 시작되는 문제지 예.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다카이치는 앞으로 개헌하겠다고 선언을 했느냐. 예. 내가 보기에는 이거 희망 고문이야. 희망 고문은 뭐냐면 일본의 납치자 문제를 아베가 해결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도 해결 못했어요. 예. 그걸 20몇 년간 또 선거 수법으로 써먹었거든. 그런데 내가 되면 뭔가 해결할 것 같아. 그냥 완전 희망 고문이야. 그런데 전혀 해결은 못했어.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당장은 북한에서는 도저히 예. 북한이 거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예. 일단은 희망 고문할 수 있는 것은 헌법 개정이야. 일본 국민들 우파들 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예. 저는 이것은 희망 고문 수준이고 결국 그것은 2028년에 7월 달에 만약에 3분의 1을 여당이 압승한다면 예. 그때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로는 높지 않다. 참여연까지 압승하기는 예. 왜냐? 왜요? 과연 2년 뒤까지 다카이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잠깐만요. 이거는 왜냐면 지금 흐름대로 하면은 장기 집권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기도 많고 압승했고. 그런데 왜 장기 집권한 총리들 지금 80년대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이름 떠오르는 사람이 나카소네, 그다음에 아베. 고이즈미, 아베 이 세 세 사람 사람이잖아요. 정도예요. 네. 우리나라 진짜 대통령처럼 잘하시네. 장기 집권하는 네. 일본 총리가 네. 다카이치가 80년대 이후로 치면 네 번째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제가 보기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왜 이때 해산을 했냐면 지금이 피크야. 예. 그러면 자민당 내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남은 일은 뭐냐?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 아마 3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예. 경제 정책을 내세웠는데 제가 보는 성공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아베는 아베노믹스가 나름 성공했다고 그렇죠. 평가받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나이노믹스는 안 돼요? 지금 일본 서민들이 제일 느끼고 있는 고통이 뭐냐면 인플레거든. 예, 인플레가 물가가 4%가 올리는 거야. 예. 이게 일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 일본은 물가가 떨어졌어요. 전물가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근데 임금은 안 올라. 그런데 지금 인플레 대책으로 100조 원을 풀었어요. 풀겠다고 예. 했어. 예. 그런데 투자하겠다고 해서 빚을 내 가지고 300조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운데. 돈을 풀고 돈을 잡겠다는데 그거 더우는데. 이게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엔저도 용인하겠다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료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앞으로 지금 식료품 일본 소비세가 10%예요. 예. 근데 소비세를 식료품에 한해서만 2년간 매기지 않겠다. 이번에 그 이슈였죠? 예. 근데 그것도 결정된 것도 아니야. 여름까지 결론을 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 뭐냐면 가능성은 반반이야. 그러면 앞으로는 뭐냐? 인플레는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때문에 장기 집권 쉽지 그렇죠.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성과를 실감할 수가 예.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1분 30초 남았는데요. 한일 관계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한일 관계는 이제 지금 중일 관계가 너무 악화돼 가지고 예. 중국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막
끝나고 나서도 선거 끝나고 나서 축하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예. 우리도 미국도 축하하는데 중국 안 했어요. 중국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악담하잖아요. 예. 엄청 싫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다카이치에 대한 증오 분노가 아니라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일본 국민들의 증오 분노까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일 관계는 안 된다. 예. 그리고 3월 19일 날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하는데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놓고 예를 들면 2월 22일 날 예. 독도의 날에 또 대신급을 보내가지고 한일 관계 최악으로 되면 워싱턴 가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 또 책 잡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중일 관계를 생각해서 한일 관계까지는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파이 방지법, 그다음에 외국인 대체법, 그다음에 대정보청, 예. 그다음에 또 그 국가 정보국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방위 산문서, 그다음에 방위비 앞으로 수십 조 원 올리겠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부담돼요. 아.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지 그냥 개헌 그거 아직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 크게 악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그냥 급물살로 지금 우경화되고는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아. 그건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일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성공회대 일본어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